이쪽으로 전략주를 선별할 거고요. 종목은 제가 2,400개를 다 모두 살피는 시간이 항상 연초에 있습니다. 항상 연초에 설까지 제가 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설은 2월달이라 설 전에 할 거예요. 보통 1월달에 많이 해요. 1월에 왜 하냐?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을 뽑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패 후보 리스트를 뽑습니다. 매년 다 아시죠? 작년도에 상패 후보 리스트 뽑을 때 저랑 같이 계셨던 분 한번 지금 3 눌러주세요. 아까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작년도에 1년 전에 상패 후보 리스트 뽑을 때도 같이 계셨던 분,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한번 3 눌러주세요. 왜냐면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몰라요. 모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배님들로서, 우리 가족의 그래도 선배잖아요. 로서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주세요. 다른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공개 방송이기도 하니까. 최준호님, 최준호님도 그때 계셨어요. 박은영님도 그때 계셨고, 빈님도. 그쵸. 매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 1년 전, 혹시 2년 전에도 계셨던 분 4 한번 눌러주세요. 2년 전 상패 후보 리스트 때도 계셨던 분. 이때는 모르겠다. 저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1년 전 3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맞죠? 지금 채팅에 올라오는 3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항상 상패 후보 리스트를 선별을 하고요. 그 작업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뽑아놓은 걸 과거에는 이게 돌아다녔어요. 각종 카페나 각종 사이트에 제가 뽑은 걸 막 돌아다니는 거, 제 그 리스트가 막 돌아다녀. 근데 출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출처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도 있어요. 한 3년 전쯤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전 종목을 상패 후보 리스트와 사유들을 뽑습니다. 지금 최근 거는 그냥 네이버 가서 박중사 상장 폐지 뭐 후보 뭐 아무 이렇게만 검색해도 목록이 뜰 거예요. 목록이 뜨는, 그냥 목록이 뜰 겁니다. 어디든 있겠죠. 뭐 어디도 검색하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목록을 뽑아서 2월 달에, 1월은 괜찮아요. 1월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월 동안 하는 거예요. 2월에 2, 3월이죠. 2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월이 임박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이건 아예 제거를 해줘야 돼요. 2, 3월에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하더라도 워낙 상장 폐지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거될 확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확률로 따지자면 당연히 제거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모든 종목을 제가 꼼꼼히 좀 살피기 때문에 1번도 같이 찾을 수 있고 2번도 같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사유까지 같이 하려면 재무제표를 다 낱낱이 해가지고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을 제가 1월에 한 달 정도 동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퇴근 시간이 새벽 1시였고 그 설 연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나눠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두고, 하여튼 이거를 뽑아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해 2년간 시장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점부터 2018년 1월 30일에 932 코스닥 고점부터 사실 2년간 우하향인 건 누구나 봐도 저기 진짜 시장 어려웠겠네, 저때 주식하면 진짜 힘들었겠네 싶은 시기였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시기보다, 그쵸? 이 시기보다 이때가 가장 고난이었을 겁니다. 이때도 두 번째였지만, 그쵸? 이때도 세 번째였지만, 이때도 그랬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러 구간이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길게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보다 이 시기가 암울했을 겁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견뎌내신 분, 그리고 지금 충분히 만회할 어떤 정신력과 자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한 국가의 성장 곡선과 이 주가 흐름은 종합, 그 긴 장기간의 주가 흐름은 비례합니다. 좀 더 넓게 볼게요. 이렇게 이 라인들과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 곡선과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비례합니다. 국가가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고난의 위치를 겪더라도 점점 우상향합니다. 특히 코스피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코스닥은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이게 사실 진짜죠. 한 국가의 증시는, 코스피는 출범 이후부터 종합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성장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구간이 어두웠던 시기 지금 지나고 있네요. 그쵸? 밝았던 시기. 그쵸?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냥 어두웠던 시기 때 투자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두웠던 시기 때부터 좀 장기간의 전략을 갖고,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로, 애기 명의로 저 구간에서 종목 분석해가지고 모으는 게 있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나중에 고마울까요? 입장을 바꿔서 30년 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둔 부모님이 지금 주식을 모았다고 물려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이 내 명의로 20년간 삼성전자 밑에서부터 모았다, 딱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는 그냥 예시고, 그냥 저평가 구간에서만 그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갈 텐데 어차피 살면서 주식은 다 하세요. 살면서 주식을 지금 끊으실 분들은 열에 한 명 될까 말까일 겁니다. 2명 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봐왔어요. 그건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냥 다시 돌아갔을 때 답이 없거든요. 한 달에 일정 부분 급여를 받으면서 그거밖에 안 하면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이게 뭔가 여유롭게 살 계획이 안 돼요. 아무것도 지금 안 돼요. 그렇죠? 뭔가를 사업을 하신다거나 재테크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로또 당첨해야죠. 그러니까 즉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이룬 바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느끼실 거예요. 언제? 고점에서. 그게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2018년 1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그 기록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이 당시는 제가 있었고, 이 구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앞으로도 그러겠지 라는 생각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물 중간에 이렇게 빠진 한이 있더라도 올라갑니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이 완전히 동력이 무너지지 않는, 아예 성장을 못하는 나라로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초록색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분할로 한다면 물론 올해
반짝 올라갔다가 내년도 또 떨어져서 그 초록색 구간을 두텁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을. 그럼 그때 가면 더 다른 전략을 사용하겠죠. 그럼 그 전에 물론 한번 올라갔다 올 겁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방금 시기적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는 직전 단계. 네 번째로, 물론 시기적에 조금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그래, 포함됩니다. 자, 미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재선,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과연 재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트럼프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미국은 지금 거의 10년 이상, 10몇 년 동안 2009년부터 12년간, 11, 2년간 증시가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진국 증시의 최고봉이잖아요.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렇죠? 뭐 여기 그냥 사실 이거보다 더 오래 전부터 그냥 계속 우상향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때부터라고 보는 건데, 서브프라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한 거잖아요. 이 우상향을 끝냈다라는 오점을 남기면 이게 대통령이 재선이 돼요, 안 돼요? 확률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년도에 모든 걸 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시 망가지지 않게. 그 정도로 그거 신경 안 쓰는 경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나라잖아요. 경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거를 좀 관리에 좀 미흡한 편이긴 한데 미국은 달라요. 그렇죠? 금융 선진국.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버퍼링 좀 나왔나요? 지금 다시 괜찮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다 내년도에 재선을 위한 포석. 어쨌든 결론적으로 증시는 최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졌다 뺏는 거, 흔들었다가 원위치 시키는 거, 이게 증시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업가 기질이 어마어마한, 그 사업가 기질을 정치적으로 혹은 금융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최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들이 보기엔,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힘든 사람이죠.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우리 주변국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미국 증시는 혼자만 독주하잖아요. 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최적이잖아요.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나 금융 경제도 잘 살리고 정치도 다 모두 잡는 엄청난 스킬을 발휘해서 진짜 미국처럼 결론적으로 정책을 잘 써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외 증시는 별론데 우리나라만 계속 신고가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신경이 쓰여요? 입장을 바꿔보시면 그냥 우리가 짱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선이 있다면 재선을 해주겠죠. 우리는 이제 당으로 가겠죠. 그렇게 성공시킨 당이 다음번에도 뽑힐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크겠죠. 다시 안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미국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내년도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미국 증시 위기론을 조장과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앞서가지고 내년도부터 꼭지가 될 가능성이, 내년 11월이니까 꼭지는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언제? 말기에, 2020년 말기에. 그러니까 미리 먼저 포석을 까는 겁니다. 먼저. 항상 최바닥에서는 가장 어두운 면이 강조가 되고요, 최고점에서는 가장 밝은 면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때를 예견하는 기사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이 미국 증시로 따지면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꺾인다고 말을 해야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언젠가 한번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떨어진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왔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그래왔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나왔고 이때는 좀 이르다, 이때도 나왔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정말 절정이었잖아요. 미국 증시 끝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이다, 정말 절정으로 나왔어도 이겨내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별다른 게 있어요? 그때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 위기론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요런 상황이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북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북한도 2019년 말까지,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뭐 얘기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이제 대북 제재도 지금 그 제재 속에서 북한이 이제 뭐 거의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라다,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거의 뭐 고립된 상태로서 지금 계속 마지막 카드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거 뭐 없죠? 아직까지도 없단 말이에요.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김정은이 자기 목숨 포기해가면서까지 엉망으로 만들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되겠죠? 내가 김정은이야.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할까? 자기 입장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과연 미국을 진짜 때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좋게 가려고 할 것인지. 그 좋게 속에 2020년 이 트럼프 재선도 북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판에 사회적 분위기, 그 세계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재선에 유리할지, 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트럼프 재선에 유리할지, 누가 더 잘 알까요?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다 홀딩하세요, 다. 자, 요 정도까지 내년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가 다 되었네요.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들으셨던 분은 모두 내년도에 대박 나자 777 한번 쳐주세요. 오늘 마감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따로 종목 영상 정리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영상 혹시나 이걸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고민을 해서 올릴 거고, 저도 오늘 마치고 나면 휴가입니다. 저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검은 날에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31일이. 다른 때는 저는 휴가가 없어요. 여름 휴가도 없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없는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름 휴가 없죠. 평소에 연차 없죠. 그렇죠?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언제? 명절밖에 없어요. 명절이라고 하면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설날, 추석 그때밖에 없고 지금 유일하게 세 번째인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마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걸 장중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로 녹화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걸 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요걸 올려드릴 거예요. 편집해가지고. 네. 내년도에는 정말 2년간 고통스러웠던 만큼 반대급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곧 결과가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항상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보통은요 2년 정도가 2, 3년 정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1, 2년, 나머지 2, 3년 정도가 정말 좋은 상황이 돼요. 나머지 중간은 그냥 어중간한 형태가 많아요. 어중간하기만 해도 우리는 먹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2, 3년에 해당하는 게 좀 고난스러웠지. 그래도 나름 2, 3년 동안 굵직하게 먹은 거 비율로 치면은 어디 가서 손색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비율도 풀 상한가 보는, 그러니까 뭐 상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거에 있어서 풀 상한가도 많이 봤었고 2년 동안 남들보다는요. 지금 예를 들어 100종목 매도 100종목 수익 후에 뭐 10개 남았다 이런 비율로 있는 거 미해결된 거 내년도 초에 시장 분위기 탈 때 다시 압축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스타트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2, 3년 안 좋았던 시기가 딱 2018년, 2019년이었던 거예요. 10년을 살펴봤을 때 그럼 확률적으로 아니 앞으로 뭐 10년 동안 이게 무너지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관들, 외국인들 뭐 다 나가야지. 지금처럼 매수할 필요도 없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만들면 개인 투자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들, 공매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예를 들어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뭐 제비뽑기가 있어. 제비뽑기가 있어요. 10개가 있어. 제비뽑기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자, 안 좋은 거 3개가 있고, 자, 빨간색을 좋은 거라고 할게요. 좋은 거 3개가 있고 안 좋은 거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초록색이 그냥 일반적인 거고. 자, 지금 안 좋은 거 2개를 걸러냈습니다. 다음번에 뽑았을 때 뭐가 나올까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시기적 상황들 고려를 했을 때 뭐가 나올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부동산 쪽이 수상하잖아요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짱이다,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쵸? 큰 손들의 생각이. 근데 지금 부동산이 뭔가 이상하죠. 낌새가. 부동산 고점이라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또 만연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큰 손들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요, 특히 개인 투자 자금이 지금 미국 증시로 가 있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해외 증시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비율, 자금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개인들이 떠났어요. 우리나라한테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큰 손들은 지금 다른 투자처에서 어디로 돌아올지를 모색을 하는 단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인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PBR 0.9 이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미국 증시로 개인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국내 증시 저점에서 팔고. 미국 증시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설령 꺾였어.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따라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하겠죠. 언제처럼? 작년 10월처럼요. 작년 10월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여기 선제적으로 더 떨어졌지만, 그런데 12월에는 미국 증시가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 단계 더 떨어졌잖아요. 12월 달에는 우리나라는 오르고 다른 해외 증시도, 다른 주변 국가들도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만 떨어진 시기였어요. 12월에, 작년 12월에 여기, 그쵸? 12월 한 달 내내 미국 증시가 꺾인다고 한들 그것 따라 계속 내려가리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나온 돈이 투자처를 못 찾고 놀다가 주변국, 신흥국, 저평가 증시 찾아서 그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매매하지 마세요. 아무 매매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바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 오늘 거래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 2020년도를 준비하는 영상 공개 방송을 마칠 거고요. 제가 2,400개 종목을 다 살펴볼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세팅이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굵직한 걸 정말 많이 먹어본 이력이 있고, 2018년, 19년은 그런 게 나오긴 했어도 현저히 그 개체 수가 줄긴 했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물론 인원 자체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규모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그 배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가 준비를 또 할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이 배가 옛날에는 이런 돛담배 몇 명만 이렇게 탑승해서 가던 배였다면 지금은 좀 커졌고 나중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매매를 해야 돼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종목이 캐파가 커지면요 탄력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지난번 필룩스 같은 개념이에요. 뭐 1,000만 주가 그냥 쉽게 한 5천만 주, 뭐 1억 주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배가 아무리 큰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시장 주도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라고 해서 약한 종목이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합니다.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막 거래 없이 막 점상 날리고 이런 거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파워는, 그 자금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저랑 같이 하게 됐는데 내 자금이 남들 10인분 이상은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월등히 넘어가는 것 같다.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나는 지금 30억을 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15억을 굴리고 있다. 이러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인원을 몇 명씩 더해서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몇 억 단위는 되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 가끔 제가 테스트를 해보긴 하는데 가끔 제가 이 종목 여기에다가 매도가 한번 올려두세요 라고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체크를 하긴 해요. 그리고 종가 때 제가 체크를 해요. 종가 시장가 매수를 하세요 할 때 제가 물량 체크를 좀 해봅니다. 지금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이만큼 있구나.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 보고 그 시기에 매매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뭐 비중 높이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겁주는 종목도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은 한순간이에요. 지금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한 거고, 오늘은 의미 있는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이게 마감까지 같이 한 겁니다.